누구나 한 가지쯤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신의 경험담일 수도 있고 혹은 세상을 향해 던지는 어떤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한 편 내놓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얘기에 귀 기울여 보시죠. 방학에다 수능 시험도 끝나 아이들이 모두 빠져나간 학교. 그 적막감을 깨고 방송실엔 매일 등교하는 학생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방송반 아이들의 마라톤 회의가 연일 계속되는데 이유인즉 1년 가까이 준비해온 영화의 크랭크인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냥 막상 딱 데리고 와서 이거 찍습니다. 일단 정말 싫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느 정도 배우, 형도 마찬가지겠지만 배우로서 능동적으로 이거 분석을 해서 나한테 이렇게 제시를 했으면 좋겠어. 이게 종적으로 탄탄한 기획과 준비로 완성도 높은 영화를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표. 며칠을 끌어온 시나리오 수정 작업이 쉽게 끝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뭐랄까 정말 탄력성이 없어. 무조건 기획에서 연출, 촬영, 그리고 때로는 출연까지 척척 해내는 소수 정예 부대인 셈이죠. 굉장히 어렵더라고. 이거 이만 다 담고 싶은데도. 하지만 이들도 힘든 문제가 있으니 그건 바로 제작비 조달. 1,000원짜리 한 장도 아쉬운 형편이지만 이들의 영화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각자 맡은 일을 찾아 학교를 나서는데요. 모두 자기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이번 작품의 기획과 연출을 맡게 된 그리고 보조 출연까지 하게 된 김영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뒤에 보이는 형아, 이 좀 사그신 분은 주인공 역할을 맡게 됐고 여기 가리지 마. 카메라를 들고 있는 이거 촬영 A팀 팀장 명수형이라고 합니다. A팀 그리고 여기 뒤에 구경하고 있는 B팀 촬영 B팀 팀장 김형걸 편집대예요. 소품 담당 김홍재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크립터 유명한입니다. 세상에 들려주고 싶은 얘기도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은 아이들. 작년에 발표한 이 콜라라는 영화에선 가볍고 쉬운 것만 찾는 요즘 젊은이들의 세태를 담기도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는 목마름 속에 콜라는 언제나 내게 그런 기억이다. 아이들에게 영화는 이미 특별한 의미가 됐습니다. 자기 표현 수단일 수도 있고요. 제 삶의 목적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배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단지 좋아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사람들에게 공감시키고 싶고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좀 여러 사람들과 이제 함께 호흡하고 싶고 이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같이 함께 배워가고 싶은 그런 것뿐이에요 지금. 잠시 후 아이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한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하나, 둘, 셋. 감독인 형석이의 논술 시험을 응원하기 위해서인데요.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어? 대학에 가서. 사회 문제, 다루기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을 속속들이 파헤쳐서 다큐멘터리 형식을 띠는 그런 뭔가 전달할 수 있는 거.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알았으면은 알고 좀 변화를 가졌으면 하는 영화를 하고 싶어요.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무작정 좋아서 시작한 영화를 이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보는 게 형석이의 꿈입니다. 내내 당당하던 형석이도 시험을 앞두고는 긴장되기 마련인가 봅니다. 그 시간 나머지 아이들은 소품을 구하러 시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야 근데 그쪽에서 바라는 건 이렇게 화려한 거 아니냐? 아니야.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이렇게 왜 옛날 것처럼 이렇게 면으로 돼서 막 그런 거 없어요. 그래 이런 거. 딱 맞는 소품을 발견해도 절대 덥석 구입하는 법이 없습니다. 가난한 영화쟁이들에게 꼼꼼한 비교 분석은 필수 덕목이죠. 오후 내내 소품팀은 경찰복을 구하러 시장을 헤매고 있었는데요.
중학생이에요? 한 가게에서 겨우 경찰 모자와 잠바를 발견했습니다. 마크 달고. 달아져 있는 거 있죠? 달아져 있는 거. 그럼 얼마 정도요? 2만 원하고 4만 5천, 6만 5천. 2만 원은 뭔데요? 모자. 모자. 그게 깎아준 거 아까도 2만 원, 4만 원. 시장 조사를 끝낸 아이들이 다시 형석이네와 합류를 했는데요. 명색이 선배가 시험을 치고 왔는데 인사 한마디 없이 소품 이야기부터 꺼냅니다. 렌즈 2만 원, 2만 원. 두 개. 하나에 만 원. 그리고 하여튼 15만 원. 15만 원 나왔어. 15만 5천 원. 군인 5천 원 뭐야? 군복 다 알아봤고요. 주위가 어둑어둑해질 무렵 모두들 촬영 장소를 물색하러 나가는데요. 시나리오에 보니까 예. 뭐 경찰서 씬도 있고 예. 또 그 사창가 씬도 있고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찍을 예정이에요? 이제 우리 언제나 게릴라식 작업을 해왔으니까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요. 네. 그런 다큐 찍다가 걸려가지고 테이블 뺏긴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아, 이제 그런 건 겁나진 않고요. 뺏기면은 지금 되니까. 그런 거 무섭다고 하면 언제까지나 그럼 학교 얘기만 찍고 교실에서만 찍고 뭐 그러나요 뭐. 그래서 이번에 이들이 선택한 주제는 정신대 문제와 매매춘 문제,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하지만 일단 촬영 리허설이 시작되자 각자 맡은 부분에서 꼼꼼하게 체크가 이루어집니다. 이젠 긴 말이 필요 없는 팀워크를 자랑하게 된 거죠. 걸어보세요. 예. 영화를 서너 편이나 만든 형석이에게 아직도 힘든 게 있다면 그건 바로 멋있게 큐사인을 주는 일과 자신들의 카메라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곱지 않은 시각입니다. 한때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한창 빨간 마우라라고 그런 비디오가 한창 유행했잖아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또 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만 이제 기성세대 분들이나 이렇게 그렇게 좀 나쁘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시선들이 조금 이제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이제 약간 바꿔보자는 생각으로 이번 작품 제대로 하려는 것도 있고 더 이상 이제 청소년들과 10대들은 빨간 마을을 찍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작품성도 이제 청소년 영화제도 많이 활성화됐고 작품성도 이제 인정받고 있는 시기거든요. 아이들에게 영화는 단지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어느 시인이 사람과 사람 사이엔 섬이 있다고 했던가요? 이들에게 영화는 그 섬으로 가는 유일한 배입니다. 말하고 싶을 때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요. 근데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떤 매체가 필요해요. 근데 그 매체로 영화를 택해서 그걸 통해서 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말을 하듯 저는 카메라를 통해서 말을 해요. 학원이다, 자율학습이다. 아이들은 항상 바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을 경험하는 기회는 그리 많지가 않죠. 겨울방학을 맞아 45명의 아이들이 집을 나섰습니다. 이들이 간 곳은 깊은 산중이라는데요. 아이들이 산으로 간 까닭은 무엇일까요? 한 지하철역이 아이들의 제잘거림으로 소란스럽습니다. 아들 하산하지 마. 잘 놀고 재밌게 뛰어놀고 와. 그렇게 귀찮으세요? 긴 겨울방학, 아이들의 외출이 엄마들에게는 오히려 반가운 소식입니다. 무슨 산이에요? 무슨 산? 오악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오악산이라는 산은 없는데요? 어제 내린 한방눈 때문에 더욱 들뜬 아이들. 이들이 찾아가는 곳은 북한산입니다. 맞아. 거기 가면 뭐가 있다고? 맛있는 거 엄청 많이 있다고요. 더덕. 하지만 아이들이 가는 곳엔 맛있는 것도 재밌는 장난감도 없습니다. 그저 깊은 산속, 적막한 산사로 가는 길. 말하자면 소음과 부산함에 찌든 아이들이 과감하게 출가를 한 셈이지요. 필통은 왜 갖고 왔어? 어? 몰라요.
엄마 갖고 오라고 그랬어. 동생이야? 목도리 붙어 있는 거 목도리 행진. 추워요? 여기 목도리. 아니요. 목도리 행진. 사찰 생활이 어떨진 모르지만 마냥 신나기만 한 아이들. 목도리. 이쪽으로 원래 와야지. 다루기 힘들어요. 어? 다루기 힘들어? 마중 나온 행자 스님은 모처럼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정신이 없습니다. 특히 소문난 개구장이 한어리와 나머지 아이들을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안내해야 하니까요. 잠시 후 아이들의 표정이 어째 밝지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험해지는 산길과 발목까지 빠지는 눈. 아이들에겐 벌써 수행의 길이 시작된 건지도 모릅니다. 나 눈만 대고 있을 거야. 1시간가량 계속된 겨울 산행. 이쯤 되면 몇몇 아이들은 앞으로의 산사 생활이 순탄치 않음을 느낄 테지요. 드디어 계단 끝에 아이들의 최종 목적지인 절이 고즈넉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행히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무사히 도착했는데요. 그러나 아이들을 반기는 건 사찰의 적막한 뿐. 집에가 없어요. 나 봐도. 일단 물 한 잔으로 목을 축이고 나면 꽉 짜여진 산사 생활이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장난치. 하지만 천방지축인 아이들에겐 행자 스님의 말씀도 혹시나 해서 따라 나선 어머니의 감시의 눈초리도 이미 그 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개구쟁이 한어리가 일을 저질렀는데요. 참 훌륭한 아들 진짜. 함부로 건드려선 안 되는 범종을 친 겁니다. 오직하면 제가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보다 못한 행자 스님이 사태 수습에 나섭니다. 누가 말하라고 그랬어? 거기만 까딱까딱 해봐. 그랬어? 순식간에 방 안엔 긴장감이 돌고 바로? 사찰 생활 중 가장 많이 주어지는 과제는 바로 침묵과 좌선인데요. 조용하다는 것 자체가 요즘 아이들에겐 고문이나 다름없겠죠? 여러분들이 여기 올라오는 만큼, 올라오기 힘든 만큼 충분히 2박 3일간의 힘든 극기 훈련도 할 수 있고, 응? 지금부터 2박 3일간에 걸쳐서 딱, 하지만 사찰의 이 고요함도 잠시 오랜만에 산속 절간은 아이들의 장난기 어린 소리로 가득 찹니다. 한참 다니겠지. 조금 전 엄격한 행자 스님의 모습도 간대었고 무슨 소리 없이. 아이들을 혼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계신 거죠. 이래저래 스님이 숨을 곳이라곤 법당밖에 없습니다. 눈싸움의 즐거움도 잠시 아이들이 줄을 지어 법당으로 향합니다. 앞으로 이틀 산사 생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입제식. 이젠 정말로 부처님과 불가의 가르침 그리고 스님을 따르는 의젓한 수련생이 된 거죠. 그리곤 밥사발 일기라는 것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자신의 죄업을 밥그릇에 하나씩 적어넣는 겁니다. 연주하는 하나 봤어? 그런데 막내 중 한 명인 조한이만 한가한 모습인데요. 몇 살이야? 절에서 먹는 첫 번째 식사 시간. 스님들의 전통적인 식사 예법인 바루 공양을 실시하는데요. 가르쳐?
스님이 치는 죽비 소리에 맞춰 바로 공양이 시작됩니다. 바로 포장 접는 거를 저부터 3등분을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선 바루를 닦을 천수물을 받게 됩니다. 무엇 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이 복잡합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겨우 제 모양새를 찾았는데요. 꼭 한쪽 감아놓으세요. 그리고 식사를 하기 전에 김치 쪽을 국에 잘 헹궈서 밥그릇 한쪽에 붙여둬야 하는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합장 한번 하고 나서야 아이들은 겨우 밥을 먹게 됩니다. 평소에 놓쳐버린 음식의 소중함을 이 느린 식사 의식을 통해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 그리고 내 앞에 온 음식에 대한 고마움을 이 바로 공양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날 무렵 아이들을 기다리는 시련이 있었으니 아까 밥그릇에 담긴 김치 조각으로 바루를 닦는 것까진 좋았는데 이제 그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헹궈서 버려야 되는데. 함께 온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우란이는 겨우 바로 헹군 물에 입을 댑니다. 그건 천천히 그릇입니까? 이건 분명 힘든 수행입니다. 산사의 밤은 속세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저녁 예불 시간. 저녁 예불은 108배로 이어지는데요. 행자 스님의 죽비 한 번에 절 한 번. 한없이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마음을 아이들이 알기엔 아직 이르겠지요. 여섯 살 경은이에게 108배는 혼자서 하는 숨바꼭질 놀이 정도일 텐데요. 하지만 며칠 뒤 아이들이 하산할 때 즈음이면 모두 조금씩 자라있지 않을까요? 신천동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자리한 상가. 지하 점포들이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이른 시간에 유일하게 불을 밝힌 음식점이 있습니다. 이 집의 메뉴는 단 한 가지, 돈가스. 10년 넘게 그 맛을 지키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주인 이한선 씨입니다. 지금 저 집에 안 갔어요, 어제. 예? 집에 안 갔어요. 어제 저녁에 들어가서 씻고 나와가지고요. 네. 네가 하는 날은 보통 3시간, 4시간 나오거든요. 여기 일찍 나와야 돼요? 예. 이게 우리 집 맛의 특이한 거예요. 매주 이틀씩 밤샘 작업까지 하며 돈가스에 남다른 애정을 기울이고 있는 이 집 주인에겐 스승이 한 분 계십니다. 20년 전 문을 처음 연 강예수 할아버지. 아버님이세요? 아닙니다. 처음 저한테 이 기술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아들이 제 친구예요. 걔가 안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요? 예. 오. 아들이 안 한다고 그러니까 가게를 내놨었죠. 그랬는데 제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만 전 돈가스가 뭔지도 모르고요. 돈가스 한 번도 안 먹어봤었어요. 그래요? 예. 그야말로 왕초보 제자를 선뜻 받아들였던 할아버지. 하지만 그 제자에게 스승은 참으로 무섭고 엄격했다는군요. 이게 밀가루를 이렇게 볶았을 적에 손톱만큼만 타면 버리는 거예요. 보통 끓이는 시간이 3-4시간씩 걸리는데 그걸 다 해놓고 나서 맛보고는 버리라고 그럴 때요. 버리라고 그래요? 예, 그럼 이 출렁출렁한 걸 쓰레기 봉지에 담아가지고 버리고 나오면 왜 풀려고요? 그럼 다시 하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스승 얘기를 하다 말고 주인 아저씨
느닷없이 의자를 등장시키는데요. 여기 이렇게 앉으셔가지고요.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꼭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차라. 처음에 난 차라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만. 왜 버려요? 이거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신 말씀. 임마, 이 처먹기 싫은 거 손님이 처먹냐? 이 처먹기 싫은 걸 왜 줘? 그때 의자가 지금 의자예요. 그때 아직까지 있어요. 그 깐깐함에 원망도 참 많이 했던 스승이었지만 제자는 10년 넘게 그분의 자리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승이 잔소리하며 물려준 비법 그대로 음식 맛을 내고 신문지 앞치마에다 쪼그리고 앉은 폼하며 나비 모양의 고기까지 영락없이 스승을 빼닮았습니다. 그리고 고무장갑 끼고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고무장갑 끼고. 그래요? 고무장갑 끼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고요. 왜요? 모르겠어요. 맛이 없대요. 맛이 없대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그냥. 그런 고지식한 남편 옆에서 보조를 맞추느라 힘들 때도 많았다는 부인 전미애 씨. 누나 십몇 년을 그대로 할아버지 방법 그대로 이만큼도 안 틀려. 고지 시간전 할아버지하고 성격이 비슷하대요. 사람들이 닮은 점이 많대요. 그래서 다 아들인 줄 알아요. 예? 다 아들인 줄 알아요. 다 아들인 줄 알아요. 말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손님들이 판단을 그렇게 해요. 아들이냐고. 스승에게 물려받은 지 12년. 이한선 씨는 스승의 혹독한 가르침대로 늘 최선을 다했고 손님들은 그걸 알아줬죠. 손님들 중에는 아직도 옛 주인에 대한 추억을 간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할아버지 계실 때는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포근했어요. 그 분위기가. 할아버지 안 계셔도 계속 맛이 변하지 않고 계속 맛이 전해내려 오는 것 같아요. 이 집이 아주 참 옛날부터서 예. 쭉 그냥 생각나면 와요. 그래요? 아버님은 어떠세요? 아, 그 할아버지요? 네, 그 할아버지. 예? 시골에요. 시골에 그냥 은퇴하셨군요. 예. 은퇴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말씀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예나 지금이나 맛이 똑같다는 칭찬을 듣기까지 이한선 씨는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다는군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맛이 제 맛이 아니라고 할아버지하고 맛이 틀리다고 자꾸 그러니까는 그게 막 노이로제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소금을 버린 거예요. 버리는 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버렸죠. 그러더니 그 3년 지나고 나니까는 손님들이 옛날 그 맛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의 오늘에 있기까지 버팀목이 돼줬던 엄한 스승. 제자는 낙향한 후 연락이 끊긴 그분을 늘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자리를 넘겨주는 것 역시 스승을 그대로 담고 싶다는군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10년만 더 있으면 되겠는데요. 왜요? 10년 다음 한 20년 되니까 질량 나겠죠? 그럼 그 뒤에 어떻게 하시죠? 그 할아버지하고 나같이 인연이 가서 또 와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딱 조건은 있어요. 저희 집 맛, 이 맛이 그대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아버지한테 했던 것만큼 당했던 것만큼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박받았던 거 그대로 구박 다 시키고요. 그래야 제 맛이 나니까요. 스승과 제자의 정성과 노력이 20년 넘게 이어져 왔듯이 늘 한결같은 신천동 그 돈가스 맛에 반해서 아마 손님들도 배를 이어 찾아오지 않을까요?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께는 결혼 예물 골든듀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서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